저는 책모님 31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실 페이지는요, 189페이지입니다. 네, 부의 근력을 키워라. 부의 근력. 야, 부의 근력이 있대. 근력을 키워야 돼. 건강도 근력을 키워야 되고. 네, 부의 근력을 키워라. 중국 최고의 부자 마윈도 해빙을 실천하고 있었다니 놀라웠다. 직관적으로 깨달았든 공부에서 배웠든 그것을 해빙이라 부르든 다른 무엇이라 부르든 편안함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닌가? 놀라워하는 내 표정을 보고 서윤이 싱긋 웃는 뒤 설명을 이어갔다. 네, 완전 어떻게 공부를 하든 뭐예요? 나의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배웠던 그 전에부터 했던 습관이 되었던지 간에 내가 편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어제 너무 웃긴 게요. 제가 어제 이제 부산을 이제 채몬이 끝나고 나서 막 부산을 가야 되는데 어제 채몬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막 이렇게 있잖아요. 잘난 척을 막 했잖아요. 잘난 척 하고 나서 막 가는데 그 차에 그저께 누가 이렇게 지쓰리라는 거를 음료수가 있어요. 음료를. 예, 건강음료. 그거를 딱 주셔서 그 먹고 딱 꽂아놨는데 이제 저는 차 탈 때 아파트 그 쓰레기통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차에 잔잔한 쓰레기를 거기다 이렇게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버릴 게 있나 이렇게 버리는데 이제 그걸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다 버려야지 하고 이렇게 놔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렇게 뜩 가는데 집어들고 쓰레기 버리려고 또 가는 순간 탁 봤어요. 제가 어제 뭘 입었냐면 하얀 바지를 입은 거예요. 하얀 바지. 하얀 바지를 입었는데 그것도요. 음료수가 이렇게 봉지가 이렇게 끝에가 좁았는데 그 제가 이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거꾸로 들고 질질질질. 그래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무슨 색상이요. 김치국물 같아요. 빨간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뚝뚝뚝 여기 뚝 하고 있죠. 양쪽에 떨어졌는데 딱 보는 순간 제가 무의식에 그게 있거든요. 나는 흰색을 보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뭔가 흰색에다가 확 있잖아요. 막 더럽히는 어떤 그런 게 옛날에 있었는데 엄마한테 혼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혼나가지고 그게 또 또 한 번 하고 또 혼나면은 그게 저항하면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이 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엄마 거기 왜 그래 그러는 거 그냥 뭐 그랬지 뭐 이랬더니 아이고 나한테 칠칠 맞다 그러더니 막 그래 나한테 한 거잖아 칠칠 맞다고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제 그 순간에 딱 이렇게 하는데 내가 책모닝을 하고 내려왔지. 책모닝을 하고 내려왔으니까 편안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딱 떨어뜨렸는데 드라이를 해서 입은 그게 이제 바지를 드라이를 해서 입거든요. 그 하얀 바지는. 근데 입자마자 완전 김치 국물 같이 뚝 떨어졌으니 얼마나 황당한데 금방 공부하고 온 터라 그 느낌이 탁 남았으니까 편안해야 돼 하면서 있잖아요. 편안함을 유지하는데 동시에 저도 뭐가 있냐면 어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가리지? 빨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근데 아예 또 갖다 드라이 맡기지. 뭐 이렇게 하면서 누가 보면 어때? 그러니까 누가 보면 어떻게 하지 않은 저도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 어떡하지 않을 때 다 뭐예요? 내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본인들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유, 뭐, 칠칠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이 칠칠 맞을 것이고. 아이고, 진짜 무슨 예술적으로 흰 바지에다 뭘 그렇게 그렸으니까. 그럼 뭐요? 그 사람이 예술적인 거고. 뭐, 그래서, 아유, 남들은 그 사람 얘기니까 상관없어 하면서 순식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흰 바지에다가 김치찌 국물 같이 촥 있잖아. 그리고 돌아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그랬는데 그 순간에 제가 그래도 이게 책모닝을 하면서 제가 좀 잘난 척을 하다 보니 아침에 딱 나가서 어떤 일이 탁 생겼을 때, 아, 짜증나 그러면 어때요?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딱 순간 스탑하면서, 아, 그냥 떨어졌네? 흘렸네? 묻었네?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순간의 편안함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요. 실천 한번 해보세요. 편안함이 모든 것들이 돈이 있던 없던 무슨 일이 있던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든 뭐 하든 뭐요. 나는 편안한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수만 명의 진짜 부자들을 분석한 결과 이서유님이 분석했죠.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단어를
스스로의 무의식 속에 프로그래밍 해요. 스스로한테 무의식은 아주 깊은 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직 편안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뭐냐면 아직 편안함이 아직 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한 거예요. 그쵸? 자연스럽게 편안한 거는 뭐냐면 편안함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반복되다 보면은 반복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 무의식이에요. 습관이 무의식.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나의 무의식, 스스로의 무의식 속에서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거는 반복적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함이 제가, 편안해야지. 이 뭔가 음료수, 김치 국물 같은 이 음료수에 잔액이 남아서 떨어졌을 때도 뭐예요? 제가, 편안해야지. 그렇게 하면 아직은 덜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딱 해도 뭐예요? 그냥 생각하지도 않았을 정도, 무의식은 생각 없이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무의식은. 그런 정도로 반복되었을 때 무의식으로 자동 프로그래밍이 된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몇몇은 강박적일 정도로 그렇게 하죠. 그것이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 중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가장 클 거예요. 이 편안함 때문에 내가 뭐가 할 수 있어 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강박적인 정도로 프로그래밍 한다고요? 네, 진짜 부자들은 삶이란 자신의 무의식에 입력된 정보와 신념 체계대로 펼쳐진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무의식에 입력된 정보하고 신념 체계대로 펼쳐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반복적으로 해서 계속 해놓으면 무의식에 딱 저장이 돼서 프로그래밍이 돼서 그게 나의 믿음 체계를 들어요. 신념, 나의 믿음, 내가 나의 모든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한 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도 편안하지 않다고 주입함으로써 부정적인 정보를 정화하는 동시에 균형을 회복했을 거예요. 무의식은 균형을 잃은 의식을 다시 원래 입력된 상태로 바로 잡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을 회복했을, 그러니까 다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흐트러져도 그게 다시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의식이. 원래 다시 입력된 상태로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지각을 조금 하거든요. 근데 지각을 뭐예요? 한번 나는 열심히 일찍 가야지 하잖아요. 일찍 가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뭐예요? 무의식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올라와요. 그럼 또 그냥 자연스럽게 지각을 하게 되고 조급해지고 조급한 마음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걸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일찍 가려고 모든 것들을 이제 막 그렇게 빨리빨리 좀 하는 편인데 이게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바꾸는 거. 원래 상태로 바꾸는데 그 원래 상태를 밀어내서 진짜 지각하지 않고 일찍 가는 사람으로 딱 세팅될 때까지는 무한한 지각하는 그 습관의 무의식보다 더 오랜 시간에 어떤 그걸 더 입력을 해야지만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의식을 바꾸는 거는 엄청나게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내가 빨리빨리 바꿔야지 하는 각성을 한다면 빨리 바꿔질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면 좀 늦어지는데 열심히 하면 빨리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그 신념적인 거를 10년 만에 제가 약간 재맥락을 해서 했는데도 아직 신념이 하나, 근원의 하나지만 그거로부터 파생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다 있잖아요. 바꿔야 된다라는 거야. 네. 바꿉시다, 우리. 네. 프로그래밍을 좋은 거로, 부의 근력으로 만들 수 있게끔 다시 세팅을 하자는 거예요. 그쵸? 네. 저는 그동안 잘못된 믿음을 가졌나 봐요. 잘못된 믿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진짜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사탕 하나 산 것도 다 기록하면서 돈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거든요. 돈을 편안하게 느끼면 마치 아무리 움켜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전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것 같았어요. 어떻게 느껴요? 아무리 움켜쥐어도 막 모래처럼 빠져나갈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이 뭐야? 나의 느낌. 그러면 뭐야? 돈을 많이 움켜쥐려고 하고 많이 벌려고 해도 뭐예요?
막 빠져나간다. 그 느낌대로 자꾸 빠져나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을 빨리 알았을 때는 뭐예요? 바꿔야 돼요. 아, 이게 제가,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처음에 이제 수업을, 이런 무의식을 바꾸는 수업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가난했다고, 저희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맨날 싸웠는데 보니까 그게 돈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싸웠어. 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를 빼니까 뭐예요? 돈은 싸움이다가 나온 거야. 두 분이 싸운 거예요. 돈은 싸움이다. 근데 싸움을 빼버리니까 나는 뭐예요, 돈을? 그러니까 나는 돈을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돈은 나쁜 거야. 이렇게 무의식에. 아, 그냥 좋아하죠. 돈 싫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의식에서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나도 몰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의식을 바꾸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자꾸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고 싫어하고 보내버리는 걸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여기 대구에는 수성못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한창 이거 할 때 말씀 막 드렸는데 수성못에 이제 막 가면은요, 뭘 보냐면요. 제가 보면 그 횟집에 보면 횟집에 그 수족관에 보면은 전어 있죠. 전어. 비닐이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전어를 오징어나 다른 큰 물고기들은 듬성듬성 있는데 제가 한번 딱 봤을 때 수족관에 전어가 막 전어는 가득 넣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바닥바닥바닥 뛰는 그게 보이고 제가 이제 수성으로 싹 가는데 빛이 쫙 내리쬐는 거야. 내리쬐니까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그 빛이 반사돼서 물에 보이는데 제가 순간 딱 보면서 저 수송못에 있잖아요. 전어가 그냥 가득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가득 들어있는데 저게 다 돈이구나 이러면서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막 입력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수성못을 봐도 입력을 하고요. 가을 되면 은행잎 막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쓸다가 그죠? 나중에는 청소가 안 돼요. 안 되면서 막 은행잎이 쌓여 있어요. 그럼 제가 전에 있잖아요. 은행잎이 쌓여 있으면 막 운전하고 가다가 은행잎이 막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 은행 나무 밑에 보면 가로수 있는데 그럼 막 가다가요. 제가 일부러 서요. 서가지고 5만 원짜리가 저렇게 많이 쌓여 있구나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입력을 엄청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계속 뭔가 풍요로운 거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풍요로운 것을 자꾸 제가 있잖아 입력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 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계속 연습을 했더니 내가 필요한 건 들어오는 거고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냥 하루 순간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들어와 하고 믿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생각, 감정, 느낌, 믿음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도 바꿔야 되고 감정도 하나는 그런 감정이 200 이상으로 감정이 느껴져야 되고 느낌이 좋다 나쁘다 두 개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좋다 나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번 해보세요. 네. 이해한다는 듯한 그 눈빛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어른이 된 다음에도 지갑에 10만 원 이상 넣고 다닌 적이 없어요. 돈이 넉넉하면 낭비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잔돈 안 갖고 다니고 얼마 있는지 모르고 막 구겨서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렇게 구겨서 집어넣고 대우를 못 받는데 얼마나 싫어하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돈도 막 다 이제 그림 딱딱딱딱 맞춰서 넣어야 되고 잘 펴가지고 잘 조심히 모셔야 되는데 그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고정비를 쓴 다음 저금부터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건 항상 뒷전이었죠. 되돌아보니 제가 느끼는 즐거움보다 돈에 대한 긴장이 우선이었네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가 시킨 메인 요리가 나왔다. 내가 좋아하는 오리 가슴살이었다. 나는 테이블 가까이 몸을 숙이고 음식의 향을 먼저 만끽했다. 랍스터를 앞에 둔 서윤도 얼굴에 생기가 도는 듯했다. 오리 요리를 썰면서 내가 물어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내 질문을 듣고는 서윤이 포크와 나이프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했다. 마치 아령 운동을 하는 듯한 몸짓이었다. 홍 기자님, 우리 팔 안에는 구부리는 근육과 펴는 근육이 있겠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팔을 구부릴 때는 구부리는 쪽으로 많은 근육들이 협조하죠. 펼 때는 반대가 되고요.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구부리는 동작과 펴는 동작을 동시에 할 수 없듯 우리도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없어요. 그동안 홍 기자님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불안과 기쁨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다 그렇거든요. 우리 불안감과 순간 기쁨과 이게 다 있어요. 근데 기쁨은 순간, 불안감을 길게 갖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불안과 긴장이 큰 나머지 기쁨이 그 그림자에 갇혀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기쁨은 갇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카드를 촥 살 때는 뭐야? 이야, 기분 좋아가지고 막 싹 샀어. 돈 내서 뭔가를 살 때는 막 기분이 짱 좋아. 그래가 막 좋아. 근데 뭐요? 사고 나서는 뒤에 카드 대금 낼 때 돼서는 이거 어떻게 내나 있잖아. 카드 대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항상 이렇게 아이고 내가 나쁜 년이야 하고 있잖아. 돈을 이렇게 많이 썼네 하고 막 있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썼는 것에 대한 기쁨을 계속 누리면 되는데 기쁨보다는 뭐예요? 뒤에 있죠. 원망하고 자책하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어쩔까 이런 시간이 길다 보니까 많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았던 그 기쁨은 가려져서 그 안 좋은 불안감하고 초조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자에 갇혀버린다. 그래서요, 너무 웃긴 게요. 진짜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여기 아가씨들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이 낳아보신 분들 있잖아요. 애 낳으면 어때요? 저도 셋이거든요. 하나, 둘, 셋 다 나왔을 때마다 다 어때요? 다 예쁘지 않아요? 다 예쁘거든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저 역시도 아이들을 진짜 막 사랑으로 막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신이 아니라 인간인지라 어떻게 하다 보면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면은요, 그 상처만 가지고 기억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잘해줬는 거는 이 상처 때문에 상처는 쬐끔이고 사랑은 많은데도 그 상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엄마가 존중해주고 사랑을 해줬는데 엄마한테 정말 존중받은 적이 참 많았구나. 저희는 셋이거든요. 이남일녀. 그러면 장남은 장남대로. 그러니까 항상 저도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3등분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3등분을 하면서 장남 거, 외동딸이니까 막내는 막내니까 그래서 항상 3등분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주었던 거. 근데 그런 것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예요? 엄마가 어릴 때 동생 낳으러 갔는데 동생 낳으러 갔을 때 사라지신 게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엄마가 나를 버리고 사라졌어. 그것 때문에 50평생 고생했잖아요. 고생 안 한 것 같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상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게 100% 오류라고 그랬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바꾸는데 10년, 공부하면서 10년 걸린 거예요. 50년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어서. 그런데도 아직은 50년이 더 세요. 10년보다. 그쵸? 40년 동안 엄마를 나는 버렸어. 엄마가 날 버렸어. 40년. 아니야. 왜 동생 날아갔어? 엄마가 나를 사랑했어. 그런 적이 없어. 그러고 이렇게 한 게 이제는 그걸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겠지 하다 이제 3월 달부터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직 더 길어야 되겠죠. 그래야 제가 사랑으로 되겠죠. 그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빨리빨리 재미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에 갇힌다는 거. 그쵸? 네. 기쁨이, 사랑이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체적인 면에서 볼 때 스트레스는 근육을 뭉치게 하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의 에너지는 우주 속의 경직된 주파수와 상응하여 돈의 흐름을 느려지게 해요. 심해지면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히게 되고요. 여기에 스트레스와 돈하고 비교를 했는데
정말 있잖아요. 저도 항상 여기 어깨 축치가 긴장이 돼서 두툼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살면서 내가 버려질까 봐 안간힘을 쓰면서 막 있잖아요. 버티고 안간힘을 쓰면서 내가 버려지면 안 돼 그랬더니 그게 긴장을 하는 게 제가 여 뒤에다가 힘을 팍 주고서 있잖아요. 여기다. 그러고 있었더니 여기가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봐요. 아, 내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게요. 전화를 받을 때나 이야기할 때나 나도 모르게 긴장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각성하잖아요. 관찰자 입장에서 저를 봤을 때 또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근육 막 긴장하고 있네 하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딱 들을 때는 제가 이걸 막 만져요. 풀으려고.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는 긴장할 때 이 어깨 축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이 동맥 있잖아요. 이쪽 혈관이 막혀요, 잘. 그러면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막히면 나중에 건강에 신호가 온다는 거야. 내 쪽으로 신호가 와요. 그렇듯이 몸에 나중에는 이 긴장하고 막 나도 모르게 긴장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게 긴장한 게 스트레스가 심해지다가 빵 터지는 게 이제 병으로 나오는 거예요. 병으로.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힌다는 게 혈관이 흐르던 게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건강하고 밀접하게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쉽게 이해가 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뻐근해지고 어깨가 뭉치곤 했다. 저도 그런데 순환이 안 돼서인지 옛날에는 제가 한 20년 전에는 두통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런데 20년 전에 어떤 일을 만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청소가 되면서 긴장하는 건 하지만 청소가 되니까 좀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오기도 했다 이런 거야. 저도 진짜 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통은 안 와요. 어쩌다가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아플까 말까? 그래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돈이 오는 길을 막은 것도 누가 막아요? 내가 느낀 긴장의 에너지일까? 네, 에너지일까? 의문이었어요. 근데 반면 돈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끼면 홍 기자님과 우주가 편안한 주파수로 연결돼요. 내가 편안하면 이 우주에 온 우주의 기운은 편안하거든요. 이 모든 건 편안함이에요. 순수 에너지, 순수한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막 긴장을 하면 뭐야? 이게 탁 막아버린다. 근데 내가 편안하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뚫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빨리 못 가잖아요. 그냥 뻥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편안해지면 돈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하고 모든 것들이 슝 뚫리는 거야. 근데 뭐예요?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안 맞으면 부딪히죠. 스파크가 팍 일어나요. 제가 어제도 팍 부딪혔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팍 부딪혀가지고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잘난 척한다. 잘난 척하다가 걸렸어요. 제가 이거 풀어야 돼. 잘난 척하는 게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자부심에 걸려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탁, 이거 175라서 이게 안 되는데 하면서 있잖아. 이거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주가 편안한 주파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주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근데 우주의 주파수는 뭐야? 편안함이다. 잘난 척이 아니다. 주파수가 연결되기 쉬운 거는 사랑의 밝기에 20이냐, 에이, 연결 안 돼요. 30이냐, 50이냐, 75, 슬픔이냐, 100의 두려움이냐, 125의 욕망, 집착, 150의 분노, 안 된다. 연결 잘 안 된다. 175, 자부심, 걸렸어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200부터 이제 연결이 술술 돼요. 용기 내는 거. 그 사랑의 수치 있잖아요. 의식의 수치 보시면 200부터 이제 이 우주의 이 에너지 주파수하고 연결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 250 중립 흔들림이 없잖아요. 뭔가 쏟아져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누가 옆에서 야 해도 있잖아. 니 뭐 욕을 해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그래 어제 그랬잖아요. 그릇이 어떤 거를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물이 흔들리지가 않아야 된다고. 그릇이 내가 편안하면 이 무슨 뭐가 들어있어도.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어제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자라나올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오면 그 사람의 무의식의 행동이 있거든요. 그 무의식의 행동을 그래도 내가 내 안에서 그래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흔들림이 없는데 내 생각과 그 사람 생각 자라온 환경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럼 뭐야? 뭐 쟤 왜 이래? 쟤 왜 이래? 쟤 왜 이래? 이게 뭐야? 주파수를 안 맞추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릇, 내 마음의 그 의식을 높이면 이게 그릇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릇의 크기가 이 의식의 크기랑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주는 내 감정 에너지를 수신한 뒤 편안한 내 모습 그대로를 거울에 비춰서 경제 활동에 편안해지도록 해주죠. 편안해진 걸 다시 뭐예요? 우주에 비춰가지고 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이든 편안함을 유지하는 거. 쟤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남들 다 쟤한테 욕하잖아. 그래서 나도 당연히 쟤한테 욕하는 게 맞아라고 해도 그거는 온 우주에 어때요? 주파수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야 된다. 사랑으로. 그거를 저는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 남들 다 집단적으로 다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뭐요? 그래도 불쌍하다. 안 됐다. 저렇게 자라온 게 안 됐기 때문에 불쌍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있잖아요. 무의식을 청소를 하고 나서는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 좀 인간이 되려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50이 넘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홍 기자님의 마음속에 두 개의 자석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자석. 어떤 자석? 불안과 긴장의 자석. 돈을 확 밀어내고. 기쁨과 편안함의 자석은 뭐야? 돈을 끌어당기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끌어당겨야죠. 그래서 뭐야? 기쁨과 편안함을 유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긴장하거나 불안했을 땐 빨리 관찰자 입장에서 나를 지켜보고, 내가 불안해했구나. 저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흔들려서 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원래 불안했던 것이 유발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뭐예요? 편안함을 유지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편안함을 유지해야 된다. 진짜 근원에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편안함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윤이 한쪽 눈을 찡긋하며 대답했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 해빙이요? 네, 맞아요. 홍 기자님, 웨이트 트레이닝 해보셨어요? 네, 최근에 운동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마음 먹었지요. 근력을 키우고 싶어서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는 늘 새롭게 결심하곤 했다. 열심히 운동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고 탄탄한 근육을 가진 건강한 여성이 되겠다고 물론 선천성 의지 박약인 내가 그걸 제대로 실행할 리가 없었다. 솔직히 그 모든 과정이 귀찮았다. 헬스클럽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몇 개의 근력 운동 기구를 번갈아 하다 샤워까지 하려면 할 일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지금 서윤이 알려주는 부의 근력을 키우는 해빙은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돈을 쓰는 순간 나에게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니 이 얼마나 쉽고 간편한가. 서인이 계속 설명했다. 우리 마음도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비슷해요. 계속 뭐예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도 뭐예요? 편안함을, 기쁨을 계속 뭐예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헤빙을 할수록 내 마음에 탄탄한 근육을 키워가게 되죠. 이 근육이 단련되면서 점점 기쁨과 편안함을 쉽게 또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동시에 불안과 걱정은 점점 사라지게 되지요. 점점 연습하다 보면은요, 사라지게 되는데, 진짜 반복해서 점점 사라지게 하는 거는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없을 때 그게 돼요. 이게 진짜 되는 거는. 뿌리를 뽑지 않으면 또 자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잡초도 뿌리까지 뽑아야지 뿌리가 뽑지 않으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격려하는 그 말에 저절로 마음의 근육이 단련되는 것 같았다.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니 내가 먹던 오리 요리는 어느새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반쯤 비워진 서윤의 음식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그녀의 몸 상태가 어떤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컨디션이 어떠신지 걱정이 되네요. 무리가 되시면 이쯤에서 대화를 마무리해도 괜찮아요. 그녀가 온화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홍 기자님은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시네요.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힘들면 꼭 말할게요. 약속해요. 서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우리가 이런 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된 듯하게 대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녀가 부자들의 구로로 존경받는 비결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았다.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나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네,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우리도 부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쁨, 행복, 편안함을 선택해야 된다. 막 고통스러워도 뭐요? 이게 뭐지? 품 빠져버려요. 근데 자꾸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관찰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 그쵸? 내가 긴장을 하고 있는지, 기쁨을 갖고 있는지가 먼저 알아야 바꿀 수 있어요. 그쵸? 전환을 시킬 수 있잖아.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나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뿌리의 근원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속어 다 해제시켜 주시고,